평상시 이제 아무 증상도 없으셨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따로 앓으시는 지병도 없었는데 그 결과 이제 초기 위암으로 나와서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게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꼭 이제 암은 무증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국가가 암 검진을 꼭 제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기한 내에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된다라면은 암에 걸리셨을 적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앤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국민이 평소에 가장 걱정하는 질환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치료법이 개발되고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암은 아직도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규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전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암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도 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10만 명당 사망률 중에 암에 의한 것이 162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추세고 네. 여전히 1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심혈관 질환, 코로나 1순위입니다. 성별로 따져보면은 남성이 이제 암에 의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200명가량, 여성이 125명가량으로 남성이 1.6배가량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 흔한 암 사망 요인은 이제 폐암, 그다음에 간암, 대장암 순이고 여성도 폐암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이제 대장암, 그다음이 췌장암 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을 하려면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수일 텐데요. 여기 암 검진을 소홀히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0대 후반에 혼자 사는 맹여사. 그녀의 하루는 분주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벼운 체조로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양제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정해놓고 때 맞춰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냥 폐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영양제를 먹으니까 몸이 든든해진 것 같아. 이어지는 맹여사의 루틴은 얼마가 걸까? 뭐야? 15분이나 했잖아? 어제 시간보다 5분이나 더 많이 했네. 안 되겠어. 핸드폰 많이 쓰면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딱 5분만 더 써야겠다. 운동하러 갈 시간이네. 오늘은 2만 보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아싸, 파이팅! 핸드폰 사용 시간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하루에 2만 보 걷기까지 실천합니다. 힘들어. 2만 보나 걸었더니 힘들어 죽겠네.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네. 힘들어. 하지만 쉬는 것도 잠시. 아니지. 점심 먹을 유기농 채소가 떨어졌으니까 주문부터 해야겠네.
이 암 예방엔 유기농 채소가 최고지. 여보세요? 거기 마트죠? 네, 뒷번호 1004번 맞아요. 거기 그 모듬 쌈 채소 있죠? 네. 예, 꼭 유기농으로 갖다 주셔야 돼요. 절대 농약 안 친 유기농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밥 좀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네. 채소를 먹을 때도 꼭 유기농만 고집하는 맹 여사님. 점심 식사 후에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복식 호흡을 합니다. 2시야? 잉어 좀 마실 시간 됐네. 먹어야겠다. 늘어지기 쉬운 오후 2시, 몸에 좋다는 보약을 챙겨 먹을 시간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거 몸에 좋은 건가 보네. 그럼 끝까지 먹어야지. 아무리 비위가 상해도 이건 먹어줘야죠. 몸에 좋다는데요. 보약을 먹고는 정신 건강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시간. 우리 아들. 엄마 밥 먹었지. 이 유기농 채소에 쌈 싸 먹었지. 엄마 암 검진은 받아봤어요? 암 검진은 무슨? 엄마처럼 나이 들수록 꼬박꼬박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에휴, 엄마 암 검진 안 받아도 다 신경 쓰고 사니까 우리 아들 건강이나 잘 신경 쓰셔. 시끄러. 내 건강 내가 챙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암 예방하려고 쓰는 돈이 얼만데. 이게 핸드폰 전화 많이 하는 것도 암에 안 좋아. 그래. 빨리 끊어. 그래. 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철저히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지키는 맹 여사.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정해진 시간만큼 운동을 하고 핸드폰 사용량을 줄이고 쓰디쓴 보약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하루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맹 여사님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그런데 어디 아프신가요? 이제 손이 면서 토할 것 같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다에 빙빙 돌지? 어지러워. 고통을 참다 못해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지금 죽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일단 119에 전화할게. 엄마. 암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애썼건만 결국 병원에 실려간 맹 여사.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게 말이다. 제때 암 검사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미련하게 그냥 암 예방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했네 그냥. 아유 진짜. 그래도 엄마 요즘은 암도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엄마 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암 검진만 제때 받았어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주인공이지만 정작 암 검진은 제때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둘러보면 이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증상이 없어서인데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는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는 따로 검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암이라는 그 질환이 갖는 중압감.
그래서 혹시 암이 발견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자체가 혹시 나한테 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들로 암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다 조금씩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 검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위암, 간암, 폐암,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검진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40대 이상의 무증상의 성인 남녀 모두에게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걸 권고하고 있고요. 간암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제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폐암 발생 고위험군들 중에 특정 연령층 이상, 그래서 54세에서 74세 사이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은 이제 평생 흡연을 경험했던 그 양이 이제 30감년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0감년은 하루에 한 감씩 1년을 폈을 때 1감년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이제 흡연 노출력이 있는 분들은 네.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각각 이제 50세, 20세, 40세, 20세 이상의 이제 모든 성인 여성분들 해당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게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꼭 이제 암은 무증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국가가 암 검진을 꼭 제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가 최대한 비용을 좀 절감해서 시행을 해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암 세포 자체의 특징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입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이 주로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분에게 암 발생률이 높고요. 이러한 노인 인구가 요즘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발병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 진단 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9년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시작된 이 암 검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조기 발견, 암에 대한 어떤 기반을 쌓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습관의 서구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암 통계를 잡고 난 이후부터 저희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구화됨에 따라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과 같은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6대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어서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술은 소량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 하나, 둘, 셋. 다 X네요. 저희 할머니는 예전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꼭 드시고 주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량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닌가 봐요. 예전에는 네. 그 소량의 음주가 네. 오히려 암이나 네.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이제 네. 조금 더 증거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저의 의견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OX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운데는 처음 보거든요. 자,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정한 기한 내에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한번 기회를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검사를 하지 못했던 분은 그 다음 해에 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만 하면은 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분이 암에
걸리셨을 적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가운데로 중간으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자들이 걸리는 암이다. 하나, 둘, 셋. 오, 아닌가요? 네, 드물지만 남성형 유방암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일부 분들한테 생기는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진이나 이런 거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특정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분들, BRCA라든가 네.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드문 편이기 때문에 여성형 유방을 갖고 있는 남성분이라면 유방 전문 진료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들만 당연히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남성들도 유방암에 이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환자를 케어한 경험이 있고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네.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갖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유방이기 때문에 네.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은 자궁경부암이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다 오네요. 네. 네. 어떻게 예방이 가능하죠? 네, 그 이제 국가검진 사업에도 있는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이 인간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예방 접종으로 암 발병을 낮출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 위험도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받으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중학생이면 중학교에서 예방접종으로 놔주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 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에 한해서 네. 소아 청소년과를 방문한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서요. 지금은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다른 유형도 굉장히 많이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총 9개에 해당되는 지금 바이러스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감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재 증명이 되어서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요즘 최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남자들도 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다양한 병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생식기 감염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아, 그렇군요. 꼭 맞고 다양한 질환들 예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알아봤습니다. 보통 암은 자각 증상이 없고 말기에 이르러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암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온 몸으로 체험한 분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사례자를 만나러 온 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동화책들이 벽 한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제가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림책을 판매하는 서점이기도 합니다. 그림책 서점을 운영하는 한옥정 씨는 심리상담과 미술치료사까지 겸업하는 슈퍼우먼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지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는 한옥정 씨. 미술 치료를 하는데요. 오늘은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인생을 좀 한번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그래도 첫 손녀라고 엄마를 안 줬대요. 너무 예뻐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헤어지고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왔다가는 올라갈 때도 있는 법. 인생 그래프를 통해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뭐 특별하게 제 사정 얘기를 뭐 다 드러내지 않아도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답을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답을 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지도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항상 자기 점검도 잘 되고 마음의 위로가 참 많이 돼서 제가 가끔 선생님을 만나러 와요. 한옥정 씨가 이렇듯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뜻 손길을 내미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 자신이 몸이 아픈 환자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 환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기검진이 있어서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그 초음파 상에서 조직에 이상이 있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랬죠.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저는 또 젊은 편이라서 젊은 사람이 암도 걸릴 수 있구나.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또 헤쳐나가야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됐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계속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으면 이제 생각보다 진행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찾는 거라서 훨씬 이렇게 빠른 시기에 찾고 빨리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을 한 뒤 현재 외래로 진료를 보고 있다는 한옥정 씨. 옥정 씨, 오늘은 어떤 검사를 하셨나요? CT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하고 골밀도 검사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21,300원이요. 원래는 지금 378,326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병원비를 다 부담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좀 부담이 많이 덜고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검진 비용뿐 아니라 수술 및 수술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또 암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암 치료 이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랑 함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심리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스로가 잘 암을 이겨내고 이 이후의 2차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한옥정 씨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이 생명을 살려준 케이스라면 암 생존자 지지센터는 제2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옥정 씨에게는 유방암 환자임을 고려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요법을 가르쳐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오고 앞으로 팔꿈치를 모았다가 다시 벽으로 갔다가 이때도 숨을 쉬면서 하셔야 돼요. 앞으로 모았다가 벽으로 갔다가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오고.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 몰랐던 정보를 얻고 또 이제 혼자서 개인으로는 힘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료라서 좋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수술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치료비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엔 버거웠다는 옥정 씨. 그래서일까요? 옥정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암 경험자이거나 가족이시거나 분의 그림책이에요. 제가 암을 앓고 아픈 가운데 정말 우연히도 암 경험자의 그림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 의뢰가 와서 아픈 와중에도 그분의 그림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암 경험자들과 함께 그림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기 전에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옥정 씨. 그렇다면 새 삶을 살도록 해준 비용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청구 내역을 공개합니다. 수술비 총액은 원래 800만 원이 넘는 돈. 하지만 국가 암 검진 덕분에 약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사실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병을 얻고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실감을 했고 그거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으신 모습이 의사로서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한옥정님의 경우 국가 암 검진으로 유방암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국가 암 검진으로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국가검진, 위암검진 하셨던 40대 후반 남성분이 생각이 나는데 평상시 이제 아무 증상도 없으셨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따로 앓으시는 지병도 없었는데 위암검진에서 조직검사를 필요한 병변이 있어서 했고 그 결과 이제 초기 위암으로 나와서 입원하셔가지고 내시경적 절제술로 이제 위암을 다 치료하고 이제 치료도 이제 개복술까지나 이렇게 필요 없이 내시경적 절제술로 위암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꼭 검진 받으시는 걸 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가 암 검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암 검진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용 면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다음에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싼 의료비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검사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자비로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십만 원부터 뭐 그게 이상까지도 암의 종류와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개인으로 진행했을 때의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했을 때는 전액 무료인가요? 기본 검사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네. 내시경의 경우에 뭐 수면 내시경을 선택한다 했을 때 그런데 약간 추가되는 약집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조직 검사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게 그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무료이고 약간씩 추가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조직 검사나 정밀 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네.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 네네, 하지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국가에서 암 검진 외에도 또 암 환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중증 환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 등록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VCR에 나왔던 환자분과 같이 이제 중증 환자 등록이 되면은 이제 본인 진료 부담금의 5%만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금액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이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성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본인이 이제 의료급여에 해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진료비라든가 검사비나 뭐 각종 부대 비용이나 암 치료 관련해서 뭐 발생하는 뭐 기타 진료비 같은 것도 일정 금액 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신청은 뭐 특별히 기간이 제한이 돼 있지는 않고 이제 거주하시는 곳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은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소아암 환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소아암 환자의 지원 대상도 성과 같습니다. 단 소아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인 환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목은 유사하고요. 지원 금액은 100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암종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암 같은 경우는 해마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만나보셨던 암 환자 중에 안타까웠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언제 안타깝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상식이지만 암은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할수록 치료 성적이 좋은데요. 그때 제가 만났던 30대 중반의 그 여성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자궁경부암 사귀셨는데요. 그때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다른 그 이제 진료 보러 갔다가 그 흉부 X선에서 이제 덩어리가 보여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자궁경부암의 전이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치료를 했으나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경부암은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분들은 꼭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기억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저는 아무래도 환자를 케어하면서 좀 어린 나이에 암에 이완되신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는 20세 여성이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는 식생활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셨고요. 그래서 병원에 또 증상이 있어도 자가로 케어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 좀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입원을 배웠을 때는 5월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젊은 나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일수록 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빨리 진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식습관이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요즘에는 싱글족도 너무 많고요. 또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게 굉장히 좀 흔한 것 같은데 삼시세끼 맛있는 밥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6대 암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출생 연도가 짝수라서 작년에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암 검진을 놓쳤습니다. 올해가 2023년으로 홀수해이긴 하지만 암 검진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전년도에 국가암 검진 대상자였으나 수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올해 추가 등록을 통해 암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일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직장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 대상자가 본인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셨는데요. 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암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병이 이제 초기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증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통 이제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그리고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체중 감소는 암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근데 무조건 이 두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암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뇨병이 있다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신 분들은 이제 의사랑 면담을 진행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보니까 아버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췌장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췌장암 진단이 참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가 어려운 난치암 중에 하나인데요. 췌장암 특이 증상은 이제 지속되는 복통이나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황달 같은 게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랑 그리고 이제 췌장 미부암 중에 일부 암 중에는 등 쪽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췌장암은 몸의 한가운데 있고 암이 생겨서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정도면 이미 병기가 꽤 진행된 경우가 있어서 아직 의학 연구 및 치료법의 발전이 더 진행돼야 될 그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간에 좋은 식품이나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요. 간암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네요. 네, 제가 암 환자를 간호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간암 환자들도 가장 관심이 많는 게 간암에 좋은 식품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 식품을 잘못 먹게 되면은 오히려 암 치료 과정을 더 악화시킨다거나 암에 더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식단.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인공적인 식품보다는 자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양 섭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년 신규 발생하는 암 환자 수가 2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 바로 정기적인 국가 암 검진이 아닐까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귀찮더라도 내 몸과 건강을 위해서 국가 암 검진 제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현재까지 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국가 암 검진을 꼭 잘 받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암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암은 어느 시점에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치료와 예후가 달라지는데요.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 검진을 통해 내 몸의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의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